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 박연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공수정 및 임신진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은 목장의 수익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을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의 어떤 보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소의 어떤 보정 방법에 따라서도 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움 없이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보정 방법이 잘 안 되면 아주 어렵게 해서 그 기술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항상 인공수정할 때는 그늘진 곳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수정하기 위해서는 뭐 주입기, 시스, 뭐 비닐장갑, 절단과이, 뭐 항온수조, 물, 뭐 그 다음에 수건, 비누, 정액보강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놓쳐서 안 되는 정액이죠. 정액도 우리가 뭐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이런 보증 종목 정액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그 암수에 맞게끔 계획 교배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인공수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인공수정 어떤 그 생식기 기념 그림인데, 우리가 이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무엇보다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위생관념입니다. 우리가 이 주입기를 질을 통해서 우리가 경관 신부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입기나 기타 그 예음부 주의를 얼만큼 여러분들이 청결히 하고 위생관념을 잘 해두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검사 후에 오염 부위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 분뇨 제거 후에 자궁경관 촉진이나 예음부를 아주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손을 넣어서 아래로 누르면서 이렇게 주입기를 삽입하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주입기를 약 한 30도 각도로 위로 해서 서서히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인공수정을 시작하게 되죠.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주입기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이 주입기는 질벽에 약간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도 각도로 집어넣다가 어느 정도 위치로 자리 잡으면은 수평 위치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경관 입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100%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서서히 밀어넣으면서 질벽에 걸림 감각이나 이런 것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약간 수평 쪽으로 자세를 잡아서 집어넣으면 경관 입구까지 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직장에다 손을 넣은 거로 해서 이 주입기 끝이 지금 경관 입구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의 어떤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지금 직장에다가 넣은 것은 내 눈 대신 우리가 경관이나 뭐 자궁이나 질이나 이 상태를 얼만큼 손끝으로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감각적으로 촉진하느냐가 사실상 인공수정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경관을 너무 움켜잡거나 너무 또 뭐 살살 잡거나 해서 하는데 적당한 힘을 가해서 경관이 잘 보정돼서 이렇게 하는 위치에 고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 용이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경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굵기를 보면 한 5cm 정도 되고, 길이를 보면 길어봐야 10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입기라는 것이 굵기가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볼펜보다도 더 가는데 이것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왜 안 들어가냐? 그 경관이라는 특징이 추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추벽이 하나, 둘, 셋, 넷, 4추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추벽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입기를 잡은 손으로 주입기를 가지고 집어넣어봐야 이 추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직장에다 왼손을 집어넣냐면 이 왼손의 역할이 저는 90%고 오른손에 주입기 잡은 손이 1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손으로 집어넣은 그 경관을 잡은 손이 얼만큼 잘 경관을 좌우 상하 전후를 잘 핸들링 해주냐가 따라서 이 주입기는 자동적으로 경관의 추벽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통과해서 우리가 주입이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주입기 끝이 경관 입구에 들어가서 약 1cm 정도 그 위치에서 우리가 정액이 주입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적으로 보면은 자궁이 좌우 갈라진 것이 멀리 있지만 실제는 내적으로 보면은 경관을 통과하자마자 불과 2cm 안에서 바로 좌우 자궁으로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cm 정도 그 자궁 심부에다가 정액을 주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궁 경관을 여러분들이 집어넣다 보면 잘 도달 안 되고 주입기가 통과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위치에서 가장 그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끝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정액을 집어넣어 주는데 우리가 정액을 집어넣을 때도 뭐 한 번에 힘껏 누르지 말고 서서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쉬는 속도로 해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정액이 안정적으로 주입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난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난소 조직에는 그 난소를 포함해서 난관과 자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황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발정이 오고 나서 한 7일 이상, 한 적어도 그 7일 이상 된 황체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어떤 황체를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 임신이 돼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경관 입구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수정할 때 주입기 끝이 어디에 와 있느냐? 바로 이 경관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 여러분들이 주입기를 집어넣게 되면 경관 협부에 100%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관 입구는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다시피 약간은 돌출되어 있습니다. 경관 협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관의 협부에 주입기 끝이 걸리면 여러분들 속으로 약간 1cm 정도 뒤로 후퇴해가지고 경관 입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경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저 경험으로 따지면은 엄지와 검지로서 그 경관을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는 주입기를 받쳐주는 지렛밤 역할을 해가지고 경관 입구를 찾으면은 무엇보다 수월하게 경관 입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을 입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벽을 통과하는데 이 경관을 잡은 엄지와 검지로서 여러분들이 상하 좌우 이렇게 잘 핸들링을 해서 주입기 끝이 이렇게 1추벽, 2추벽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리드를 해주면은 주입기는 자동적으로 이 경관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은 경관 입구의 어떤 추벽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벽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1추벽, 2추벽, 3추벽, 4추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벽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왼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왼손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입기를 잡은 손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입기 끝은 이렇게 추벽을 통과해서 경관 심부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관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좀 집어넣어서 또 이 추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개체마다 경관의 굵기나 길이나 또 개체도 같은 개체에도 산차에 따라서도 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산일 때, 2산일 때, 3산일 때마다 경관의 굵기와 길이는 길어지고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은 경관의 굵기만 봐도 이 손은 몇 마리 새끼를 낳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벽에 대한 구조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인공수정을 할 때 추벽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좀 핸들링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경관 입구를 그렇게 그 주입기를 해서 하는데 엄지와 검지로 잡았다래도 이게 주입기와 소가 움직임과 여러 가지 리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관 입구를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입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요령은 뭐냐면 이 경관 입구를 골반뼈에 약간 여러분들이 주로 왼손을 집어넣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골반뼈에다가 그 경관을 좀 이렇게 그 고정을 시켜서 주입기를 집어넣으면은 약간은 좀 더 수월하게 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감각적으로 이 손끝에 느끼는 감각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손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입기 끝과 같이 느끼면서, 그래서 일추벽이 통과됐다. 그러면 어떻게 손도 엄지손가락과 검지도 다시 일추벽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추벽을 통과했다. 그럼 이추벽이 이추로 이동하고, 처음에 경관 입구를 잡고 시작을 해서 일추벽, 이추벽 할 때마다 그 주입기 끝과 같이 여러분들 손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핸들링을 해준다면 주입기는 아주 보다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인공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신 진단인데, 우리가 임신 진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임으로 인해서 공태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식우는 1년에 한 마리씩 낳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임우를 통해서 공태 기간이 길을수록 우리는 사료를 그다음 사양비 여러 가지가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신 진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군은 요새는 번식우를 여러분들이 다들 사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군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계획적인 번식 관리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산 예방도 되고 분만 예정일, 특히 이제 우리가 수정을 시키고 나서 분만 예정일이 되는데 이것이 임신이 되면 이제 이 소는 언제 정도에 분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되면 이것이 왜 무엇이 문제이고 불임의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이것을 도태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전문 어떤 한테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아서 다시 인공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소를 회복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이 임신 진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정시키고 나서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진단 방법입니다. 근데 임신 진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술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술이 없어도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임신이 되면은 주기적으로 오던 발정 주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정 정지 확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란된 난소 내에서 우리가 형성된 임신 황체가 존재하게 되면서 난포 발육을 억제하고 발정 주기를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발정을 와서 수정을 시켰다면 20일 후에 또 발정 주기인데, 그때 발정이 안 왔다 하면은 1차적으로 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는 임신을 하면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신중해지고 살이 약간씩 더 비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소만 잘 관찰하더라도 실제는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임신 주기를 이렇게 볼 때 발정 주기하고 연관돼서 2, 3회 정도 발정 주기를 넘겨도 이 발정 주기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 소는 임신이 됐구나 하면서 우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외음부가 수축되고 주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신을 진단할 때는 어떤 다른 기술 없이도 여러분들이 소의 어떤 상태나 관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고도 발정 징후를 보이는 개체도 있지만 임신이 안 됐는데도 또 발정이 오지 않는 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수정시켰는데 이 발정이 안 왔다. 그럼 임신이 된 줄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6개월, 1년 분만 날짜에 다가가서 점검해 보면은 결국은 임신이 안 됐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신을 됐고 안 됐고에 따라서는 요 몸 상태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이렇게 인공수정에 대해서 쭉 배워왔지만은 인공수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임신 진단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이 직장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검사법을 통해서 인공 수정한 다음에 임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공 수정할 때 저는 하나의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 수정할 때 평상시 인공 수정할 때 경관만 잡고 인공 수정 시키지 말고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손을 더 집어넣으면은 자궁이 이렇게 촉진이 됩니다. 이때 자궁이 촉진돼서 좌우가 이 어떤 상태인지 자궁의 크기가 어떤지 탄력이 어떤지 평상시 여러분들이 습관하고 기록해두면 그 개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80일이나 90일 됐을 때 초보자인 경우 그럴 때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인공수정할 때는 이 좌우의 자궁각이나 이런 것이 탄력이나 크기나 이랬었는데 80일에서 90일 돼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넣었을 때 그 인공수정 시켰을 때 어떤 감각이라는 것은 전혀 못 느끼고 다른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이 임신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인공수정 시킬 때 항상 자궁까지 촉진을 해서 익혀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소에 대해서 임신 진단할 때 특히 직장 검사를 통해서 임신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임신 진단할 때 가장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 이 직장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임신 경과에 따라서 자궁이나 중자궁 동맥이나 이런 것이 특징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 말기에 가면 중자궁 동맥 같은 경우는 뭐 폭포물 떨어지듯이 혈액량이 상당한 양이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임신이 됐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아나 태막을 통해서도 임신 진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장 검사에도 인공수정할 때하고 똑같게 이렇게 느껴진다 하면은 우리가 불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임신이 안 됐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발정을 유도하던가 아니면 다시 발정이 오도록 잘 관찰을 해가지고 임신시킬 수 있도록 다시 재차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직장 검사를 통해서 자궁하고 태아를 촉진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거의 분만 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분만 직전에. 그래서 우리가 분만 직전에는 이렇게 태아의 머리가 위로 올라와서 이 분만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임신되고 나서 이 소의 어떤 상태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태반 안에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가 분만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서 원활한 송아지가 분만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수정, 임신진단 이렇게 쭉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